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은 0.2% 하락하는데 그쳤고요. S&P 500도 0.32%, 그리고 다우존스는 0.71% 빠지면서 38,380.12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오전입니다. 이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 지상파 방송사의 1시간짜리 시사 프로그램,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60 Minutes, 60분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온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전망해 볼 수 있는 발언들을 비교적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놨는데요. 분위기는 한마디로 너무 일찍 내릴 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 60 Minutes의 진행자가 파월 의장의 말을 해석해준 부분을 놓고요. 방송으로 나온 것 외에 카메라 뒤에서 프로그램 진행자들과 좀 더 오간 발언이 있나 보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60분 진행자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는 올해 중반이 될 걸로 시사했다. 특히 인하 폭이 50bp, 0.5%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카메라 뒤에서 파월 의장이 방송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한 신중론을 피력하면서 무슨 얘기를 언지를 좀 준 게 아니냐 하는 추측이 나온 겁니다. 월가 대표 금융기관 중에 하나인 골드만삭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월 인하 전망을 고수했던 곳입니다. 1월 말에 FOMC 정례회의 이후 5월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60분, 60 Minutes 방송분을 보고요. 아직 5월 인하 전망 고수하긴 하지만 6월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채권 시장은 3월 인하를 점치는 분위기까지 꽤 있었던 시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금리 인하 시기에 간밤 미 국채 금리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채권 시장이 60 Minutes에 반응했는가? 보시는 것처럼 많이 뛰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 무려 14.1bp 뛰면서 4.16% 정도로 장을 마쳤고요. 미 국채 2년물 금리, 기준금리 전망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2년물 금리는 거의 4.5%대까지 다시 와 있습니다. 10.4bp 급등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시장 금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도 미니애폴리스 연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1년의 경제 데이터들이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만큼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썼습니다. 22년 만에 최고 금리긴 하지만 미국 경제는 이 정도 금리 가지고는 성장에, 경기에 그렇게 제약을 받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말을 한 거죠. 저희 모닝 라이브 하지 않던 기간 동안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 시장이 너무 좋아 보인다. 심지어 뜨거워 보인다는 얘기까지 다시 나오면서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에 대체로 늦어질 거란 분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탄탄해 보이기 때문에 이래도 되지만 지금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 이를테면 한국, 우리로서는 속이 좀 탈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집중적으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금리 내리지 않고 좀 더 지켜봐도 된다는 분위기에 시장 금리는 급등하고 간밤 증시는 하락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핀비스맵 가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대체로 붉게 뚝뚝 떨어졌지만 눈에 확 띄는 그야말로 급등한 대형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엔비디아 눈에 바로 띕니다. 다들 타이트한 금리가 좀 더 이어질지 모른다는 분위기에 매도세가 좀 더 컸는데요. 엔비디아는 4% 넘게 급등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625에서 무려 $800로 끌어올렸다는 소식에 이렇게 아주 활기차게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핀비스맵 다시 가서 좀 보면요. 빨갛게 대부분 떨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더 새빨갛게 떨어진 걸로 눈에 띄는 주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측 한가운데 하단 쪽에 보이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금 지난 9개월 동안에 가장 낮고요. 올해 들어서만 27% 넘게 빠져 있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현재로서는요. 미국의 상장기업 시가총액에서 브로드컴보다 밀린 10위로 떨어졌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큰 이유는요. 독일의 소프트웨어 업체 SAP가 테슬라의 전기차를 더는 사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게 영향이 컸습니다. 로이터 통신 같은 곳들이 보도했는데요. 독일의 일간지인 한델스블라트가 29,000대의 차량을 이미 사서 갖고 있는 SAP가 테슬라 차량 구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이 회사 관계자의 말을 전한 겁니다. 이 업체가 테슬라 차를 더 이상 사지 않겠다는 이유. 일단 테슬라는 차 가격을 너무 자주 바꾼다. 그래서 구매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고 테슬라가 차량 인도 일정을 제때 맞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비자 만족에 좀 실패한 모습입니다. 이 보도대로라고 하면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에 테슬라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295에서 $225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기업 일 외에 다른 이유로도 원래도 자주 그랬던 분이긴 하지만 최근에 특히 좀 사적인 일로 언론 보도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복용설이 테슬라 주가를 이렇게 시들하게 만드는 또 다른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밤에 극명하게 분위기가 갈린 엔비디아와 테슬라처럼 기존에는 믿고 간다고 했던 7개의 미국 대형주 매그니피선트 7 안에 들어있던 회사들의 요즘 분위기가 점점 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매그니피선트 7이 아니라 M&M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뭘까? 잠시 후에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판 가서 좀 보면요. 저희 약간 문제적 종목들 늘 오른쪽 상단에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간밤에도 뉴욕의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또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11%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 은행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거의 생소한 이름이긴 하지만요. 저희 며칠째 계속해서 동정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권에도 일부 부실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 불안의 사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은행이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피치가 이 은행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B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미국의 부동산발 금융 불안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피치가 이 은행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B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강등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이 회사 자체의 손실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회사의 손실 충격이 다른 은행으로 파급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아직까지는 중론입니다. 그리고 보잉도 문제 있었습니다. 진짜 보잉은 언제쯤 폼이 올라올까요?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보잉의 비행기가 보잉 737 맥스 시리즈인데요. 문짝이 날아갔던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인도되지 않은 737 맥스에서 또 추가 결함이 발견돼서 인도가 미뤄질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1% 넘게 또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인도가 된 뒤에 발견된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세계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회사인 만큼 빨리 제 궤도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유가 가서 보시겠습니다. 간밤 유가 어땠나 보면요. 네, 유가 4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브렌트유 80달러 밑으로는 내려왔지만 77.99달러, 70달러 후반대에서 장을 마쳤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0.69% 오르면서 배럴당 72.78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동 지역 여전히 불안합니다. 미국이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 안에 있는 이란 세력들과 친이란 예멘 반군을 잇따라 공습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사망한 공습에 대해서 미국이 천명해온 보복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란은 일단 자국 영토까지 미국이 공격한다면 맞대응하겠다고 강력한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영내 긴장을, 중동 지역 내의 긴장과 위기를 악화시키길 원하지 않는다고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중동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